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가만히 쉬지를 못하잖아요. 인생이 좀 허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다들 이직 준비든 자격증이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요새 AI가 직업을 대체한다느니 난리니까 소위 갓생을 살아보겠다, 퇴근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래서 맨날 책 읽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학비만 3천만 원 들여서 또 대학원을 가서 공부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자기개발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실은 그대로고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3천만 원 가까운 돈이랑 2년 반에 달하는 시간까지 투자하고 나서 알게 된 자기개발이라는 거를 그냥 심리적인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 인생의 변화까지 연결시키는 그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인생은 그대로일까? 그 답은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인풋만 반복하고 아웃풋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내 인생에 활용하는 그 아웃풋의 기회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배우는 것만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인풋만 하는 게 진짜 쉽거든요. 강의만 듣고 책만 읽고 그냥 심리적인 만족만 얻는 거는 엄청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내 인생에서 실천하는 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생각해보면 단어 외우고 독해 연습해서 시험 문제 푸는 거는 잘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못하죠. 이게 정확히 인풋만 하고 아웃풋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단어만 외우고 문장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마디라도 더 뱉어보고 대화를 10분이라도 해보는 게 훨씬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경험, 그 아웃풋을 하는 게 인풋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웃풋이 어렵다고 해서 인풋만 계속 반복하다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만 받고 심리적인 만족감만 얻을 뿐이고 실제로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걸 모르고서 자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라는 게 가시지 않고 인생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했던 그 노하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는 그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낮은 경우, 이렇게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변호사나 공무원들이 법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마케터가 마케팅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직무 관련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배운 거를 반드시 실제로 업무를 할 때 활용을 해보자. 저는 예전에 공무원이었는데요. 그때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것도 그 법학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그 법 지식들을 그 현장에서 좀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정보 보호 전공이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과목을 또 듣기도 했고, 뭔가를 배웠으면은 내일 출근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 지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공부를 추가로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개인정보를 다룰 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마다 혹시 법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내 업무랑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실제 소송이나 판례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면서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 업무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엄청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혹시 외국계 기업에 계시거나 해외 영업을 담당하거나 하면 그 영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단어 외우고 그냥 문장 좀 읽어보고 그 정도 공부만 하기보다는 다음날에 출근해서 내가 썼던 그 업무 연락 메일을 실제로 영어로 직접 써보거나, 또는 퇴근하고 나서 30분이라도 들여서 업무 연락할 때 자주 하는 그 대화 패턴 같은 거를 영어로 바꿔서 실제로 말을 해보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진짜로 실력이 늘고 내 인생에 어떤 진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자기개발 실전 노트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책 읽으면은 그 별도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책에서 배운 걸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건가, 그걸 항상 기록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책 보면 항상 이렇게 노트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내가 이 책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고 이거를 내 삶에서 실제로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요거를 또 엑셀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책에서는 요걸 배웠고 이걸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다, 복습을 하면서 내 삶에다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직무 관련성이 좀 낮은 그런 자기계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문학 강의를 들었다거나 책 중에서도 직무랑 관련성이 없는 책을 읽을 때도 있죠. 그런 거는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남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해보거나 또는 글로 써보는, 그렇게 남들한테 설명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좋은 아웃풋이 돼요. 이 교육학에서도 보면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될 때 3단계를 거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냥 알게 되는 단계, 두 번째로는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 세 번째로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배움이란 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남들한테 설명하는 그 연습을 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실천 단계까지 가는 중간 스텝을 밟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아웃풋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는 이제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요즘 같은 21세기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고 들어줄 상대방이 없어도 되는 그런 공간이 널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SNS.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운 게 있으면 그거를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블로그에 글로 쓰거나 유튜브에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그것만으로도 아웃풋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SNS에 글이나 영상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진짜 쉬운 게 많이 있어요. 그 스레드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을 좀 텍스트화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트위터라는 거랑 비슷하게 아주 짧은 글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에는 500자 이내에 짧은 글만 올릴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전국민 카톡방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쉽다는 거죠. 그냥 카톡에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써서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쉬운 플랫폼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기개발이라는 걸로 뭔가 배웠다면 나만 알고 있기보다는 공개된 장소에다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남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올려보는 거죠. 그렇게 아웃풋까지 나갔을 때 그냥 심리적인 만족감만 얻고 끝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 인생의 실질적인 변화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추가로 요즘에는 그 SNS에 올리면 엄청 또 좋은 게 아웃풋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한 걸 남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전달을 하면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익한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팔로워 숫자도 늘어날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새로운 커리어에 그 지평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직할 때도 보면 SNS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헤드헌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신이 올린 이런 영상이나 글을 봤는데 진짜 인상 깊었어요.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SNS라는 거에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요즘에 난리였던 충주맨 님이나 또는 100만 넘어간 유튜버들을 잘 보면 그 SNS 영향력 하나 가지고서 완전히 인생이 풀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SNS로 영향력을 키워서 인플루언서가 되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아웃풋하는 기회로서 SNS를 활용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기 개발을 한 것을 잠깐 기분만 좋고 끝내는 것보다는 내 삶의 그 실질적인 변화까지 만들어 보고 싶다면 그 인풋에서 끝내지 말고 아웃풋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보자.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거였다면 반드시 매일매일 하는 업무랑 직접 연결을 시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기개발 실전 노트라는 거를 작성해 보면 좋다. 그리고 직무 관련이 낮은 경우에도 내가 배운 거를 남들한테 설명을 해보자. 요즘에는 SNS를 활용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쉽게 아웃풋하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기개발 효율을 2배 이상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서 제가 직장인 시절에 했던 그 자기계발들이 어떻게 인생의 실제 변화까지 이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전자책으로 써서 그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